로 제가 샘플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색깔이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색깔, 발실 색깔이 샘플 할 때는 실 색깔 보이게 할 거고요.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쌈솔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쌈솔은 겉에서 보여지는 바느질, 겉에서 눌러 박는 바느질로 할 거고요. 만들어 볼게요. 실제 패턴은 되게 단순해요. 패턴이 단순한데 지금 이게 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어른 사이즈거든요. 제가 66에서 77 사이즈를 입는데 엄청 여유를 많이 줘가지고 펑퍼짐해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되게 편안하거든요. 패턴 그리는 법은 엄청 쉽거든요. 나중에 제가 큰 옷을, 지금 이거는 샘플이니까 작은 사이즈고 큰 걸로 했을 때 패턴 그리는 법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입는 66 사이즈, 77 사이즈 정도 길이를 했을 때 저 종아리에서 반 정도 걸치는 사이즈로 했을 때 길이가 62 정도 주었어요. 제 키는 160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60이 안 되는 제 키로 기준으로 했을 때 길이는 62, 길이 62 잡고 길이는 62, 너비라고 해서 우리 엉덩이 둘레 있죠? 엉덩이 둘레 너비만큼인데 너비는 58을 잡았고요. 우선 길이를 잡았으니까 길이를 갈게요. 기역자 자를 이용을 해서 길이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리고 너비는 58이거든요. 58 잡았어요. 길이 60이 잡고 그리고 너비 58을 위에 잡고 밑에 길이 끝난 지점에서 58 잡고 그리고 그걸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길이로 됐어요. 자, 길이 62, 너비는 58 네모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리가 있다고 했죠. 앉았을 때 엉덩이,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그거는 34로 잡았는데 이 미디가 길면 길수록 편해지기는 해요. 근데 너무 펑퍼짐해지니까 그건 적당한 사이즈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버들꽃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34를 위에서부터, 여기가 윗부분이거든요. 허리, 여기가 허리가 되니까 위에서부터 34를 잡고 다시 정사각형 끝에서 34 이걸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너비 58에서 34, 그 다음 밑에는 길이가 돼요. 여기서부터는 무릎까지 원하는 길이, 여기가 길어질수록 뭐 종아리를 덮을 수 있고 또 더 많이 길게 내려가면 긴 바지가 되겠죠. 그런 다음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앞과 뒤가 있잖아요. 삿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삿은 앞은 이쪽이 왼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예요. 여기가 앞, 이쪽은 뒤가 될 거고요. 자, 앞이죠. 앞에 나갔을 때는 5cm 나갈 거예요. 앞은 5cm 나가고 뒤로는 10cm. 이것도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숫자인데 이게 꼭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태도 나오고 하니까 사이즈는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저는 이제 종아리 가운데 정도 오는 사이즈인데 길이거든요. 그랬을 때 뒤는 좀 더 넓어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을 때 당기는 거 없이 하기 위해서 뒤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한 2cm 정도 더 넓혀주세요. 여기는 2cm 갈 거고요. 한 중간 정도.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리 가랑이 사이 있죠? 그 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자가 있을 거예요. 있으신 분들, 없으시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요 눈물자가 있고 이렇게 곡자가 있어요. 아무래도 패턴을 그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텐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옷은 여기 이렇게 눈물자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그려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촉수니까 눈물자지만 큰 옷에서는 이렇게 곡자를 이용해서 그릴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렇게 축소니까 여기 저희가 10cm를 잡았죠. 10cm를 잡았는데 이 10cm에서 한 1cm는 내려와야 돼요. 엉덩이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대략 1cm 정도 내려와서 다시 선을 그어주시고 여기 끝나는 지점에서 자, 뒤 부분
가랑이 사이를 그려줄게요. 이게 한 번에 그려지진 않아서 천천히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앞에도,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지점은 대략 가운데로 잡았어요. 미디가 그려진 그 밑에서 가운데,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5cm 아까 나갔으니까 그 5cm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양쪽 다리가 되었고요. 이제 위에 허리 부분 올라갈게요. 허리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왜 옷을 입을 때 지퍼가 달리는 부분도 있죠. 지퍼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이렇게 굴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한 9에서 10cm 정도 잡아줬어요. 이쪽도 9에서 10cm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뒤 같은 경우 왜 아까 요 밑에서도 2cm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엉덩이가 앉았을 때 옷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뒤를 사선으로 해줄 거거든요. 이 허리 부분에서 얼마를 가냐? 5cm. 그리고 위로 3cm. 그래서 그 지점이 여기가 돼요. 5cm, 위에서 3cm 이 정도 잡아주시고, 그걸 앞 허리 부분하고 직선으로 연결할게요. 그리고 처음에 9에서 10cm 올라간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또 연결. 그러면 우리 엉덩이 뒤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패턴은 몇 번 그리시면 감이 오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제 패턴을 따로 준비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66 사이즈, 77 사이즈, 88 사이즈. 그럼 대략 엉덩이 허리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 66은 허리가 96, 그 다음에 77은 100, 그 다음에 104. 이건 대략적인 숫자거든요. 이 숫자를 대입해서 패턴을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앞부분 자연스럽게 연결할게요. 연결했고, 네, 뒷부분도요. 아까 뒤하고 똑같이 위에 여기 앞에도 9에서 10c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좀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10cm 올라가고, 좀 사이즈가 많이 작으신 분들은 9cm 정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됐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패턴은 그려졌고요. 네, 시접을 줄 건데요. 제가 쌈소를 한다고 했죠. 쌈소를 했을 때에는 시접이 좀 넉넉하게 있는 게 좋아요. 한쪽 시접을 잘라서 그 자른 시접을 싸서 박을 거라 1.5 정도 양쪽 시접은 줄 거예요. 1.5cm. 그리고 옷은 식서가 있어요. 원단 기본적으로 식서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야 식서대로 옷을 만들어야 나중에 틀어지지 않으니까요. 식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제 시접을 할게요. 시접은 밑단, 여기가 종아리가 되는 부분은 1.5 줄 거고요. 양쪽 다 1.5 주시면 돼요. 1.5, 이쪽도 1.5. 위에 같은 경우는 허리가 있는데 여기도 시접은 1.5 주시고, 전체적으로 1.5 주면 돼요. 그리고 위에는 고무줄, 제가 아까 샘플에서도 고무줄 얇은 거 2개를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1.5가 2개가 들어가면 3cm, 그죠? 1.5가 2개가 들어가면 3cm인데 가운데에 한 1cm 정도 끈을 넣어줄 거예요. 끈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고무줄만으로는 이게 조금 조절이 안 될 것 같으면 끈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끈 들어가는 사이즈, 그러면 토탈 3, 1이니까 4인데 시접 1cm 주고, 또다시 요 위아래도 또 사이즈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유가. 그래서 6cm 정도 줄 거예요. 얘는 고무줄에 따라서 사이즈 너비가 달라지니까 그건 감안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까 허리 끝난 데서 6cm를 저는 줄게요. 이거 표시선하고 수평이 되게 해주세요. 수평. 이렇게 6cm. 이쪽은 직각이니까 수평이 되게끔. 여기는 시접이 6cm입니다. 고무줄이 들어갈 거고요. 겉과 겉끼리 마주본 상태에서 식서, 원단에 식서라는 게 찾으시면 어디서 찾으시냐면, 여기 식서 있죠.
이 부분을 식서라고 하거든요. 원단 끝에 올풀림이 되어 있는, 올풀림을 방지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 식서를 놓고, 아까 패턴 그렸던 거 이렇게 놨을 때 여기 식서 표시했으니까 요 식서랑 이 식서랑 평행이 되게끔 놔주셔야 돼요. 평행이 되게끔 놔가지고, 지금 잘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잘라져 있다 생각하신 다음에 원단을 겉과 겉끼리 마주본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 식서 부분하고 여기 식서가 평행이 된 위치, 그러면은 맞춰져요, 식서가. 그럼 이 상태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단 잘랐어요. 원단을 먼저 어디서부터 박냐면요, 밑에부터 받을 거예요. 밑에, 허리가 아니라 밑에 가랑이 사이부터 박을 건데, 여기 완성선은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안쪽에다가. 이거 박으실 때 먼저 시침핀 뽑으시고요. 시침핀 꼽을 때는 양 끝을 먼저 꼽아주세요. 양 끝을 먼저 꼽은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살살살살 원단을 펼쳐 가시면서 원단이 울지 않게끔 완성선대로 핀을 꼽을게요. 여기 뒤에 완성, 요 앞에 완성선 그려놨으니까, 쟤는 이건 완성선 그린 거는 열펜으로 하셔도 되고, 지금 수선펜으로 했어요. 제가 입을 옷은 거의 열펜을 많이 써요. 수성펜은 빨면 없어지긴 하는데, 근데 다시 또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빨아야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성펜은. 이렇게 한쪽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 우리 다리는 양쪽이잖아요. 양쪽 다리 허리 부분 아닌 가랑이 사이 부분 시침핀 꼽을게요. 여기 양 끝을 먼저 꼽아 주시고, 이렇게 살짝 펼쳐줘서, 이렇게 만져줘서 울지 않게 앞뒤 봐가면서 꼽아줄게요. 다리 부분 연결해 볼게요. 먼저 완성선을 박아주시면 돼요. 완성선 박아주시고 끝까지 박아주세요. 시접까지 이렇게 박았고, 반대쪽 다리도 박을게요. 저희가 옷을 만들 때 시접의 위치도 좀 대략 정해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접 방향이 뒤로 가게끔, 그쵸, 여름에. 그래서 제가 인견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다들 원하시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원단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접 방향은 뒤로 보낼 거예요.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접 방향 뒤로 보낼 거니까 뒤에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잘라주는 너비는 얘가 뒤거든요. 이렇게 많이 파져 있어서 한 0.5, 너무 크면 시접이 커져서 안 이쁘고, 곡선인 경우에는 이쁘게 넘어가질 않으니까 한 0.5 정도로 잘라주세요. 0.5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싸줄 거거든요. 이렇게 싸줄 거예요. 완성선보다 위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보낼 거니까, 네. 제가 지금 1.5로 잡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요. 여기 부분 다시, 얘가 뒤쪽이에요. 뒤쪽이라서 이쪽에 시접 다시 잘라줄게요. 여기 시접 잘라줬고요. 그리고 이거를 완성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완성선 안쪽으로 해서 접어주세요. 접어주셔갖고 다림 해볼게요. 이렇게 다리미질 해볼게요. 이렇게 시접을 싸주세요. 완성선 넘어가지 않게끔 시접을 싸주시고, 다시 이거를 제가 뒤로 넘긴다고 했죠. 시접 방향을 뒤로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짧았던 시접을 싸면서 덮어졌어요. 덮어진 거를 안쪽에서 박다 보면 얘가 곡선이 있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서 박아주는 게 좋아요. 겉감 쪽에서. 그래서 겉감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힘들기는 한 게 여기가 바지통이다 보니까 좁아서 바느질하기 힘드실 건데, 여기 시접을 다렸기 때문에, 다리미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꼽아주시고, 접었던 시접, 짧은 시접을 감싸 안았던 시접이 일어서지 않게 시치핀 해주시고, 이쪽도 한번 봐주시면서, 물론 안에서 박아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에서 박으면 이 부분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겉에서 박으면서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실수에 한번 다렸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시접이 많이 넓으면 곡선 부분이라 이렇게 접었죠? 접은 거를 겉에서 이렇게 시침핀을 꼽았어요. 됐죠? 그러면 얘는 좀 사이즈가 커서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의 2배 너비, 이렇게 했을 때 2배 너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잘라진 거에 2배 너비. 고쟁이라고 하면은 너무 옛날 이름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옛스러움이 정감이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고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시접 다려주시고요. 잘랐던 시접만큼 완성선 넘어가지 않게, 자른 시접의 2배이니까 완성선을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펼쳐서 이걸 이렇게, 얘도 뒤로 보내기 위해서 제가 뒤에 시접을 잘라줬어요. 한번 잡아주시고 겉쪽에서 박음질을 할게요. 이제 박아 볼게요. 박는 선은 제가 여기 이만큼 있죠.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게 이 시접 안쪽에서, 여기서 겉에서 박을게요. 이렇게 겉에서 박아줘야 밀리는 형상이 좀 덜해져요. 이렇게 밀리지 않고. 지금 제가 일부러 실색깔을 보이게 했거든요. 처음에 박았던 부분 겉과 겉이 놓고 박고, 그 다음에 시접을 싸박은 선, 일부러 색깔 보이게 했어요. 뒤집었을 때도 오버록이나 이런 거 없이, 올 풀림 없이 했고요. 이쪽도 해볼게요. 겉에서 눌러 박았어요. 안에서 하셔도 되는데 안에서 하시면 옷이 좀 밀립니다. 요 시접에도 풀려. 이렇게 겉감이 다 나왔어요. 겉감 쪽을 나왔을 때 겉과 겉이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 미디, 이제 이 부분을 박을 거라, 미디 부분. 그러면 하나를 뒤집어 주세요. 안이 보이게. 그리고 얘가 안쪽이고 얘는 겉쪽입니다. 겉을 요 안쪽 겉과 겉이 만나게 이렇게 놔주시고, 그럼 이 부분 삿, 아까 우리가 5cm 나가고 10cm 나갔던 그 삿이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부분 핀 꼽아 주시고, 완성선 핀을 짜르르 꼽으시면 돼요. 어떻게? 아까처럼 여기서부터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중심 잡고 양쪽 끝을 시침 꼽아 주세요. 여기는 허리 부분이라 6cm예요. 이쪽도 꽂고, 그런 다음 원단을 찰찰찰 달래줘 가면서 사이즈가 맞는지 보시고 여기 시침에 꼽으시면 돼요. 이쪽도 그냥 이렇게 가지 마시고 여기 먼저 꼽아 주신 다음에, 그래 우는 거 없이 잘 펼쳐 주셔서 완성선 꽂고, 이쪽도 여기 완성선 만나는 거 확인해 주셔서 꽂고, 그런 다음 이제 쭉 박을게요. 완성선을 박아 주시면 돼요. 위에는 대박음질 해주시고,
가운데 부분 밑에 부분이에요. 보고 싶은 곳을 저는 여기가 보이니까 이대로 자를게요. 얘도 0.5 정도 자를게요. 가위질이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여기 같은 경우는 앞이 되겠네요. 이게 조금 길이가 짧은 거 보니까 앞부분 자, 이 부분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요 곡선 부분은 좀 시접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거 처음 잘랐던 시접 또 다리미질 해줘야겠죠? 이렇게 처음 잘랐던 시접을 싸줬어요. 자, 다림질 되었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쪽으로 보냈어요. 이번에도 그냥 겉에서 박을게요. 겉에서 이렇게 원단 양쪽으로 쫙 펼쳐줘 가면서 시치핀 꽂고 이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시침핀을 꼽는 것도 일이죠. 자, 아까 가랑이 다리 박은 것처럼 겉에서 제가 눌러 박을게요. 시접을 다리미를 한번 쌌으니까 원단을 짝짝 펴주면서 해주세요. 그래야 밀려서 그거 하는 거 없이 밑에 원단 박히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저는 겉에서 눌러 받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 박히는지 다른 원단이 박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원단 양쪽으로 쫙 잡아당기시면서 울지 않게 잡아당기는 건 울지 않게 하려고요. 손으로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왜 이건 미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뭐 여러 쌤들이 벌써 보여주신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자부작 겉에서 다 눌러 박았어요. 밀리는 거 없이 박았고 그럼 다리가 이렇게 나왔죠. 사시 더 긴 거 보니까 얘가 뒤고 얘는 앞뒤고 앞뒤 구분이 되시죠.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다 쉬운 거니까 요 밑단 제가 아까 1.5라고 했지만 한 이 정도는 주셔야 옷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단 접어서 저는 아까 한번 다림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다림질가 다 돼 있어서 그대로 접으면 돼요. 이렇게 위에랑 밑에는 다림질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접 부분.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제가 다림질을 해놨거든요. 각각 시접을 다려놨어요. 그래서 요거 1cm 아까 시접, 그 다음에 고무줄 넓이만큼 이렇게. 그럼 이쪽에 이제 고무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시접 다렸기 때문에 1cm 다렸고 4cm 다렸고 그래서 삥 둘러서 시침비 꼽아서 박아주시면 돼요. 그럼 시간상 제가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밑에 2cm 준 시접에서 1cm 접고 또 1cm 접어서 밑단 다 박고 여기다가 레이스는 하나 달아봤어요. 레이스
다리 부분 레이스 달았고, 위에는 6cm를 아까 줬죠. 6cm 줘서 박은 선이 지금 몇 개냐면요, 이게 지금 6cm인데 여기 위에 부분은 0.3cm 정도 박았고, 그리고 고무줄, 첫 번째 고무줄 들어갈 만큼 1에서 1.5 받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서는 1에서 1.5cm 받고, 가운데는 끈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끈 들어가게끔. 그래서 고무줄이 2개가 들어가요. 2개 들어가고 가운데는 끈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마감을 하면 고무줄이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구멍을 아직은 마감을 안 한 거예요. 마감을 안 한 상태에서 고무줄을 2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하나 위에 고무줄 넣고, 다시 고무줄 넣고, 그리고 가운데 끈을 넣고. 그리고 앞을 표시한다고 제가 그냥 돌아다니는 색동 조각으로 앞이라는 걸 표시해 봤는데, 이거를 다루셔도 되고 어떤 단추로 표시를 해도 되고. 그래서 고무줄 너비는,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편안한 옷이니까 허리 둘레에 한 85%, 그러니까 곱하기 0.85를 했어요. 예를 들어 허리가 100이다. 허리가 100이면은 100 곱하기 0.85에서 그 나오는 숫자의 길이만큼을 잘라서 고무줄을 했고, 나는 땅땅한 게 좋아, 조금 조이는 게 좋아, 그러면 숫자를 뭐 80으로 하든 75를 하든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고무줄 2개 끼우고요. 밑에는 레이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잠옷 바지로도 길이를 더 길게 해서 잠옷 바지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원단 선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 감목도 좋다, 저는 인견으로도 했다. 이렇게 여름을 시원하게 한번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고쟁이를 한번 해봤어요. 있는 그런 바지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만날게요.